나는 사랑과 세월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25살이고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 기장군에서 자랐어요. 배달 일을 한 지 이제 막 3달 된 신참이죠. 낯선 동네,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누비며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번의 배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 낡은 벽돌 5층짜리 아파트 복도는 눅눅한 공기와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다양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 공간이 제겐 아직 낯설고 어색했죠. 그날 저는 등 뒤에 배낭을 짊어지고 47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집 주소와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아직은 이 동네가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이 배달은 그저 일상의 한 조각일 뿐이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앞에는 하얀 머리를 가지신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흰 머리는 부드러운 뭉치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70대 후반쯤 돼 보였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생생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만 곧게 선 자세가 나이 듦과는 거리감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젊은이. 그녀가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주문하신 물건이 도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에서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서명란에 사인을 했고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투명한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죠. 이런 섬세함은 그녀 또래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하며 저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드세요. 배달하는 사람은 단 게 필요하니까 황금빛 포장지에 쌓인 사탕을 건네주었죠. 저는 쑥스러워하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그때 집 안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턴테이블 소리가 살짝 들려왔어요. 30평 남짓한 거실에는 책과 화초들이 가득했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옛날 LP판이에요. 저녁이나 때로는 낮에도 틀어요. 너무 조용하면 심심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에요. 서연 씨, 반가워요. 그 눈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슬픔인지 아니면 빛나는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동자가요. 다음 날 같은 주소로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아했죠? 보통은 이틀 연속 주문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그녀가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참 반갑네요. 저는 평소보다 더 크게 웃었어요. 또 배달 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일부러 배달을 신청했어요.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저는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죠. 주문 없어도 들를 수 있어요. 심심할 때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조용히 웃었어요. 용감하네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상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이 끝나면 그녀 집에 들러 가끔은 장을 도와주고 가끔은 차를 함께 마셨어요. 그녀의 집은 마치 다른 시간 속 공간 같았죠.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책장에는 색바랜 책들이 가득했어요. 창가에는 제라늄과 제비꽃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청소년 시절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지만 전쟁 때문에 꿈이 좌절됐던 이야기, 문학 교사로 일하며 사랑했던 남편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숨죽여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온기와 따스함이 가득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저는 점점 그녀와의 만남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사흘째,
아침부터 기장군 작은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은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낡은 벽돌 벽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조금씩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가방을 메고 조용히 47호실 문 앞에 섰죠. 이곳은 이제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마음속에선 이미 오늘 그녀와 나눌 대화가 기대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흰머리가 단정하게 묶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연한 분홍색 니트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이듦 속에서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발에는 깔끔하게 닦인 검정 구두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은은한 진주 팔찌가 빛났죠. 이 작은 디테일들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서연 씨, 또 왔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뭘 준비했나요? 저는 가방에서 신선한 과일과 직접 만든 김밥, 그리고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조금 일찍 왔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기뻐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받아들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도 손가락은 살짝 떨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틀어준 오래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며 낙엽을 흔들었고 방 안은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평화로웠죠. 그녀는 가끔씩 창가에 놓인 제라늄 잎을 만지며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젊었을 때는 이 동네도 참 활기찼어요. 지금은 다 변했지만 그때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렸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이곳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꿈을 꾸었답니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이 제 꿈을 가로막았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할머니가 단순히 배달을 받는 고객이 아니라 삶의 깊은 이야기를 품은 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켠에 묘한 울림이 남았어요. 나이듦과 외로움, 그리고 삶의 무게가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이 작은 만남들이 제게도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녀와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지만 어쩌면 이 만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그 문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가슴이 설렙니다. 며칠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바람이 차갑고 흐린 오후였어요. 기장군 작은 아파트 단지의 낡은 벽돌 벽 사이로 빗방울이 부딪히며 희미한 빗소리가 들렸죠. 등 뒤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저는 47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문이 서서히 열리자 그녀는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연한 회색 니트에 검은 스커트, 그리고 목에 작은 실크 스카프를 둘렀죠. 손에는 평소보다 빛이 도는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왠지 모를 긴장감이 그녀의 눈빛 속에 스며 있었어요. 서연 씨,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가 봐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말을 아끼며 저를 집 안으로 초대했죠. 그날의 만남은 평소와 달리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일 딸이 독일에서 온대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돼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저와 나눈 소소한 만남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 씨,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딸이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평생을 혼자 견뎌왔고 이제서야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를 시작했는데 그 소중한 평화가 깨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고 세대 차이가 분명한 우리 사이에 닥쳐올 시련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게 준 따뜻함과 위로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가 허락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딸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저는 다음 날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저는 그녀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시작했죠. 비가 갠 다음 날 기장군의 아침 공기는 한결 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친 후 등 뒤에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47호실 문 앞에 섰어요. 오늘은 그녀가 딸과 만나는 날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죠. 문이 열리자 그녀는 평소보다 한층 더 화사한 모습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목에는 새로 산 듯한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든 채였고 눈가에는 살짝 긴장된 기색이 엿보였죠. 서연 씨, 오늘 좀 긴장돼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저는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우아한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외모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독일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가 풍겨나왔어요. 딸은 엄마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으며 잠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배경에 깔린 클래식 음악과 함께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대화는 무겁고 복잡해졌어요. 딸은 어머니가 최근에 만난 젊은 여성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분과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가족은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딸의 말투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내 삶의 빛이 되었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죠. 딸은 눈을 크게 뜨고 한숨을 쉬며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은 세월과 갈등, 그리고 사랑의 복잡함을 실감했어요. 이 만남은 단순한 가족 재회의 차원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의 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와 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과 그 벽을 넘기 위한 노력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제 자신도 그 벽의 일부임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한없이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장군의 아파트 단지는 저에게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47호실 문 앞에 설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죠. 그녀와 그녀의 딸 사이에서 벌어진 긴장과 갈등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 곁에 있고 싶었어요. 며칠 뒤 일과를 마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낡은 계단을 오르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지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서연 씨, 들어와요.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피곤함이 묻어났죠. 거실에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오래된 가구와 벽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직도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내가 다시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요. 서연 씨, 나도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곧 이를 삼켰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젊은 시절의 추억,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과 희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삶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배달원과 고객을 넘어선 깊은 우정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실타래가 있었죠. 그녀의 손길에 전해지는 따뜻함과 눈빛 속의 그리움이 저를 점점 더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번 그녀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발견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위로이자 설렘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죠.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길을 함께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도 그녀의 문 앞에 서서 또 다른 이야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47호실에서의 만남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선사했고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리고 그녀와 손을 맞잡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나 연민을 넘어섰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처럼 나이 차이가 큰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느낄 외로움과 고독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 마음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죠. 그녀가 자신의 딸 앞에서 보여준 용기와 단호함이 제게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차이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그 용기가 과연 우리 사이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가끔 혼자 상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관계를 알게 된다면 그 반응은 어떨지. 분명히 비난과 의심, 그리고 오해가 따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전해주는 따뜻함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시련이 얼마나 클지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며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녀가 말했던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음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요.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우리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날 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깨어나 보니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어요.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김서연 씨 맞나요? 저는 기장군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저녁 47호실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신고라니. 박지훈 씨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앞으로의 돌봄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바로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밤까지 따뜻하게 웃던 그녀가 갑자기 쓰러졌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사회복지사 박지훈 씨가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서연 씨, 이번 일을 계기로 할머니의 생활 환경과 돌봄 체계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일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죠.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회의 여러 시선과 규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서연 씨, 미안해요.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서 그녀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웃들의 눈길이 달라지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아가씨가 왜 저 할머니와 자주 다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저에게 직접 불편한 말을 던지기도 했죠. 그날의 긴장과 고통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이 관계가 점점 더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맞서는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당신은 제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묘한 긴장감과 함께 묵직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견뎌내겠다는 약속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전환점을 맞이했을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도전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진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47호실의 공기는 예전과는 달리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해 보였고 매일같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고 저를 향한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다짐했죠.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야, 너 그 여자랑 뭐냐? 할머니랑 무슨 사이야? 뒤돌아보니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중년 여성 이웃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따가워졌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 나이에 저런 젊은 여자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귓가에 울렸죠. 그날 밤, 그녀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씨,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말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죠.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웃들은 우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배달하러 올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심지어 관리사무소 직원마저도 우리를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녀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렸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마주한 순간 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녀가 말문을 열었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어. 서연 씨와 함께하는 것이 내 행복이야. 딸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냉랭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엄마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그날 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길을 줬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이웃들의 분노와 편견이 폭발한 겁니다. 저와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오해나 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발걸음 소리는 우리 관계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깊은 상처와 의문이 남아있었죠.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랑이 진짜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막 가장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골목길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웃들의 분노와 편견은 폭풍처럼 몰아쳤고 저와 그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고함과 욕설, 발길질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꼭 붙잡으며 버텼어요.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서 있었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시련에 맞섰죠.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강렬한 끈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요. 우리 사랑은 이 세상 어떤 편견보다 강할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는 화사한 원피스와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제가 가져가는 작은 꽃다발들은 우리만의 작은 반항이자 선언이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아무리 차가워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한
삶과 죽음, 외로움과 희망이 뒤섞인 뜨거운 이야기였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과 저의 젊은 손이 맞닿을 때마다 시간과 세상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한밤중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거실에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우리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제는 숨지 말아요. 우리 이야기는 세상을 흔들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과연 그 그림자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련일까요? 아니면 희망의 빛일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빛은 너무 눈부셔서 우리를 삼켜버릴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과연 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채 우리 앞에는 선택의 갈림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거실에 흐르던 재즈 음악은 어느새 조용히 잦아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직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을 내 손 안에 꼭 쥐고 있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가 나를 휘감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정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도 강렬했고 동시에 너무도 복잡했죠. 서연 씨, 이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죠. 나도 그래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요. 세상이 뭐라 하든.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딸이었죠.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리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서연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도 우리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그리고 당신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안겨주었고 우리 셋 사이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진하게 물들어갔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죠.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가 나눈 수많은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감춰진 비밀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또 다른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그림자가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용기이며 시간을 넘어선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 사랑의 다음 장은 더 깊고 더 뜨거울 테니까요.